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대선 관련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방성환 황대호의 방황정치 대선을 읽다. 각자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방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성환이고요. 오래간만에 뵀는데 지역구는 우리 분당의 야타, 미매, 삼평동이고요. 요즘에 선거를 3번째 치르고 됐네요. 우리 보궐선거 도의원이 있었고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그래요? 예. 좀 이렇게 까무잡잡해지지 않았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다음 황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변인 황대호입니다. 오늘도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변인. 방황하는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황 의원님은 계속 지금 대변인직 하고 계세요? 예, 지금 뭐 전반기에 제 직함이고요. 요번에 중앙선대위에 좀 이제 아마 대변인 아직 뭐 발표는 아니지만 대변인 청년 대변인으로서 좀 역할을 해서 그러시구나. 네, 좀 앞으로 민심을 잘 경청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지금 뭐 시간이 원래 예전에는 우리가 1시간 동안 했잖아요. 네. 두 분 네. 나오시는데 근데 지금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라서 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짧아지고요? 제 뜻은 아닙니다. 예. 분량이 줄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좀 재미난 곳 얘기 먼저 들어가죠. 예, 재미난 곳은 아무래도 조금 이 비빔냉면 쪽, 그 물냉면이 아닌 빨리 비빔냉면 들어가세요. 쪽, 알았어요. 국민의힘 얘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지금 난항인데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저녁에 1차 만남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기자들이 스탠바이 하고 난리 났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 회담. 그리고 오늘 뭐 2차 만남이 뭐 있다니 많이 있고 뭐 토론회 실시 얘기도 네, 있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뭐 11일까지 1차 이제 선거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되는데 뭐 소위 말해서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산고 아닐까 기대하고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그 당 경선을 통해서 5월 3일 날 됐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들이 국민분들께 상당한 실망을 드리고 있어요. 예. 이 국민분들이 보는 거는 이 과정에 대한 정당성하고 절차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예. 가뜩이나 선거가 지금 6월 3일 날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서로 간의 욕심이라든가 추후의 당권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예. 아까 과정, 내용, 그다음에 절차, 국민들의 신임 예. 이런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이 되면 아름다운 옥동자가 그래도 뒤늦었지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당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근데 예. 황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남의 당 얘기지만. 예, 뭐 송구스럽지만 이제 취업사기 대 취업사기가 경쟁하는 나옵니다. 상황이죠. 저렇게 네, 강하게 공격 들어갑니다. 예, 아니, 벌써부터. 공격은 예. 아니고요. 8명이 경선을 하셨죠. 어찌됐든 이것이 당원 당규상 경선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거의 경선의 비용만 후보 기타금까지 해서 50억이 소요가 됐는데 예. 그 과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부터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심해서 이 후보 사퇴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분도 취업 사기인 게 이제 무상 열차예요. 윤석열 아바타인 한덕수 우리 총리께서 예. 저는 그대로 오기만 하면 돼 이런 회유를 어떤 용산과 당 지도부에서 받았다라는 합리적 예. 의심이 있는 거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그런 한덕수에 대해서는 또 비난이 없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게 신나셨네. 취업 사기와 멋있어, 취업 사기 아주 이게 얼마나 김문수 후보님 억울하시겠어요. 이게 바퀴벌레로 태어나겠냐 바퀴로 태어나겠냐 이런 질문을 예, 예. 뚫고 올라오셔서 후보로 선택되셨는데 예. 정당도 부정되는 거고 민주주의도 부정당하는 그래서 저희는 예. 좀 건강한 후보가 빨리 선택이 돼서 예. 우리 국민의 그 심판과 선택을 받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란 선거란 장에 좀 정상적으로 빨리 후보가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윤석열 아바타 얘기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얘기 같이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저기 방 의원님, 네.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차명진 전 의원, 김재원 뭐 저기 전 의원도 있고 박계동 의원 오래간만에 이름 올리신 분들인데 네. 이들에 대해서 그 당이 뭐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 개별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와 뭐 단일화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어제도 이제 여론조사도 했지만 80%가 넘는 분들이 예. 단일화를 해야 되고 시기는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된다. 예. 이 부분은 빅텐트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반 이재명 플러스 우리 그
수호 세력에 대한 부분이 결집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똘똘 뭉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갈망인 거고 아까 뭐 누가 들어가 있다 차명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겁박하고 이런 부분은 개별적인 내용이고요. 실질적인 거는 단일화를 하라. 예. 그리고 내일 모레 후보 등록까지 하라라는 예. 지상 과제에 대한 부분인 거지. 아까 얘기처럼 뭐 취업 사기 이런 부분은 아니고 누가 후보 경쟁력이 셀 거냐. 그잖아요.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예. 깡패란 말도 있듯이 지금 현재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모여서 중도층까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가져가기 위한 예. 단일화인 거고 그런 노력들에 대한 일환에서 나오는 갈등 문제고 물론 김문수 예. 후보 같은 경우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죠? 5월 3일 날 후보 되고 예. 바로 단일화 요구지만 본인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약속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고 또 대명제에 대한 부분 예. 우리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명제에 대한 부분은 예. 서로 수긍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최선의 후보를 만들기 위한 예. 산고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이 청취자분들 뭐 취업 사기 이게 뭔 소리야라고 얘기하실 분들 계신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었던 예를 들면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정작 알고 보니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고. 예, 그걸 이런 취업 거죠, 사기라고 이거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요즘 뭐 나오는 얘기로 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저기 황 의원님 네. 이 정당 정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네. 국민의힘의 단일화 추진 세력 네.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당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당 경선을 이브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당원 주권 시대를 표방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어쨌든 당원 단계위에서 후보를 선출했어요. 예. 우리가 이게 참 요번 대선이 12.3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독재자 지망생에 실패한 결과물의 대선이 이번 조기 대선인데 예. 한덕수, 김문수 후보 둘 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내각에 대한 내란 공범이라고 저희는 봐지는 거고 예. 단일화라는 건 가치가 다른 두 사람이 단일화했을 때 단일화라 그러는 건데 단일화가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이건 단권 경쟁의 그냥 연장선상이에요. 예. 어떻게 사죄를 하고 어떻게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미 대선은 물 건너가고 당권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시도 하나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치 6개월, 8개월도 안 된 대통령 선출해서 지금 이 겪고 있는 국민의 이 대한민국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또 목도했는데 예. 한덕수 부님은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일화가 안 되면 난 출마하지 않는다. 아니 대통령이 무슨 그렇게 예. 책임감이 없고 가벼운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비전과 어떤 가치를 두고 예. 정당화를 해야 민주적 그 정당성을 가진 후보가 선출이 돼야 후보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예. 총체적으로 이것은 정당 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 또 보니까 당원 74조 이유를 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후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 거기에 이제 상당한 사유를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이게 가처분 후보를- 신청은 아직 안 했고요. 그죠? 네, 아니 근데 가능성이 제기가 가능성이 되고 있는 거고. 예. 제기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게 자칫 이제 후보를 알겠습니다. 내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이 그걸 오고 왜 있다. 걱정을 그래요. 해? 그럼 박 의원님, 네, 박 의원님.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네. 방금 이제 한덕수 후보가 얘기했던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대선 출마 포기하겠다. 이걸 배수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당에 대한 협박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배수진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그렇게 그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덕수 적절하진 후보님도 않았다, 이 그래서 발언이. 본인이 대선을 나왔으면 무소속이 됐든 아니면 단일화가 됐든 끝까지 완주하고 예. 공약을 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그런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나고 예. 우리가 정권을 갖기 위해서 단일화가 옳다라고 판단되면 단일화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내일 모레 아니면 난 안 나간다. 이거는 그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무책임한 말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예. 협박은 더군다나 아닌 게 내일 모레 아니면은 2번을 가지고 본인은 출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디데이를 설정해 놓고 그때까지 단일화를 끝까지 예. 하겠다. 내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 의사 표시를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일련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펼치기 위한 그 어떤 잡음들 누가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쌍방하시죠. 쌍방과시 예, 몇 대 몇입니까? 저는
뭐 5대5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김문수 후보도 5월 3일 전에 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단일화를 전제로 했고 예.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 표시도 또 후보가 되면 바로 한문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나서겠다고 분명히 한덕수, 공식적으로 한문수가 아니고. 예. 한덕수 후보하고 예. 했던 표시가 있는데 이게 공당의 후보로 음. 선정되자마자 바로 3시간 만에 이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절차적인 야박해요. 부분이 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뭐 김문수 후보 사퇴 유도, 당원 당규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예.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의심케 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뒤에서 하고 있다라 그런 거는 서로 간에 단일화라는 건 아름다운 합의 과정이 있어야 예. 되는데 그 합의 과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고 또 후보 본인들만이 아니잖아요. 이거 옆에 예.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런 단일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에서 공정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이거나 이런 내용적인 게 있어야 예.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양쪽에서 너무 극단적인 방향에서 벼랑끝 쪽 예. 몰고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황 의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예. 아주 안타까운 그게 일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김문수 측 아니면 한덕수 측? 이거는 예. 일단 김문수 한덕수 후보는 전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거는 내란 국민의힘이 정당의 자격이 있나를 예. 근본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홍준표 옹께서 예. 페이스북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심해서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의 상황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개입을 하고 있고 윤석열이라는 아바타가 예. 이제 나라를 망치더니 당을 망치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네. 한덕수 후보를 미는 건. 네, 그러니까 예. 그 세력들이 아직도 지금 작동을 용산의 세력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예. 핵심이고요. 아니나 달라 권성동 저기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에 네, 어제 어제부터 돌입을 합니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민생이 얼마나 힘든데 이 단일화를 하라고 단식 농성을 하는 이 광경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 예. 충분히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공당의 기본적인 기능, 물론 저희가 이제 뭐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뭐 걱정을 해드리고 이런 건 예. 아니지만 정상적인 아까 말했지만 아니, 정상적인 걱정이 아니라 비난이야 지금. 아니에요. 아니, 황 의원님 얘기 좀 정상적인 듣고요. 소통과 과정과 이런 네. 합리적인 어떤 어떤 그 소통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선출돼야 네, 되는데 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후보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여쭙게요. 네. 그럼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로 될 것 같습니까? 네, 방 의원님. 단일화는 무조건 돼야죠. 누구는 세모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근데 지금 이게 단일화 방식이 강제 방식이 있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 방식이 있는데 예. 지금 합의 방식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구조상 쉽지 합의 않다. 방식이 힘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이제 내일 모레까지 예. 그 합의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면 결국은 지지율이 누가 더 많이 받을 거냐에 대한 예. 부분으로 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누구인지는 대신하겠습니다. 예. 지지율이 더 높은 사람. 근데 강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 뭐 오늘 TV 토론하고 여론조사에서 또 전국대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당원 단계 74조의 2에 따라서 한다. 예. 저는 이 부분은 파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거- 절대 강제 방법에 의한 단일화는 하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 대한 정당성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그건 파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황 의원님께 발언 네. 드릴게요. 그럼 방 의원님, 그 네. 한덕수 후보 사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지금은- 시간은 지금 김문수 후보 편이잖아요. 네. 응. 사퇴 가능성은 내일 모레까지 합의에 의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무소속으로 완주하는 건 본인이 힘들다고 하고 어제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저는 그전에 당연히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대선이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부분에 양보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예. 합의에 의한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양쪽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예. 당권이라든가 뒤에 배우가 누가 있다든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절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다 배제하고 그래요. 예. 양 후보 간 진영 간에서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합의에 의한 단일화를
11일까지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황 의원님 지금 답변하실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럼 네. 일단은 지금 신났어, 아주. 누구로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누가 단일화돼도 크게 의미는 없다고 관심 보는데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사람이 단일화하면 파급 효과가 발생하지만 둘 다 내란 공범이란 말이에요. 예. 내란 수계를 비호하고 우리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내란 공범이라 어떤 누가 단일화돼도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예. 김문수가 어찌됐던 정당의 선출 과정을 통해서 선출이 된 공식적인 예. 국민의힘의 후보예요. 근데 어떤 정치적 행위와 자산도 없는 후보가 예. 아까 말했지만 용산과 당 지도부의 합세한 연합 세력에 의해서 후보로 등판하는 것 자체가 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다. 저는 그거를 좀 아니 이거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자, 실행해야 자, 됩니다. 예, 내란 예. 공범 예.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내란 공범이 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왜 내란 공범이라고 단정을 하십니까? 그거는요. 그거는 그게 제가- 명예와 관련되는 아니 거예요. 명예가 왜 아니라 내란 공범이에요? 지금의 여기서 보면 아니 어째서 제가 내란 공범입니까? 말씀드릴게요. 내란의 자, 요건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무슨 자, 우리 내란이 헌법의 있어요? 30초 동안 싸우세요. 예, 그거는 판결문 말도 안 되는 전문이에요. 거예요. 아니 다른 대법원 취업상 선포하는 이런 얘기를 국경을 하셔도 투입시켜 되는데 헌법상 권한을 내란 행사함으로써 공범을 두 후보로 국민주의의 보는 건 민주주의를 아니고요.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30초 중앙선관위를 넘었습니다. 압수한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거는 어떻게 대형 포교력을 자, 두 분 부정하는 계속 이러실 거면 마이크 대한 드릴게요. 부분이지 예, 아니, 공범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황 의원님, 황 의원님. 예. 예, 제가 예, 제 발언 시간이 오늘이 아니, 마지막 출연일 수가 있습니다. 공범으로 두 보면 분.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렇게. 오늘 수 없어. 예, 예, 여기까지. 제 여기까지. 발언 시간이니까 예, 조금만 그 그럼 방 의원, 굉장히 자, 중요해요. 황 의원님, 잠깐 예, 제가 예. 발언권 당과 드릴게요. 관련된 제가 거. 발언권 네, 드릴게요. 예, 방 의원님, 그러면 저기 황 의원님, 네. 제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방 의원님, 황 의원님, 예, 그 황 의원님, 그 네. 있지 않습니까? 방금도 지금 의원님께서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은근히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 공당에 맞는 처신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또 옹호하거든요.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옹호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에서 후보를 선출했으면 예. 그 후보로 대선을 완주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 후보가 정당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 민주주의와 그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요. 예. 전 아까 한덕수 후보에 대한 평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분이 지금 공직자 말고 정치인으로 평가받은 적이 단 일주일도 안 돼요. 저는 이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예. 김문수 한덕수 이분의 출마는 거의 내란 수사를 피하려는 전 방탄 출마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내란 예. 공범 국민이 지지 안 합니다. 그 공범이냐 아니냐는 제가 좀 이따 뭐 물어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고 뭐냐면 저는 한덕수 후보에게도 이제 이런 검증이 필요해요. 이게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사태라고 보는 시각, 그다음 5.18 헌법 전문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약간도 군사 반란을 옹호하는 그런 스탠다드의 역사관과 시민 의식, 예, 예, 그다음 예. 호남 예. 원적 정리해 부인하고 주시고요. 예, 예. 봉화 참배 회피했던 예. 마치 그 정리해 의리 없는 주십시오. 기름장어 예. 같은 그런 모습들을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께 소명하시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방 의원님께 요것만 끝내고 네, 이제 네, 다른 네. 주제 넘어갈게요. 네, 그 네. 방금 이제 한독수 후보의 광주 사태 저는 사실 뭐 이래요. 그 어르신들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잘못된 건데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게 실수상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아서 그거는 뭐 차치하고 적어도 광주에 내려갈 때는 계엄에 대한 사과는 하고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전에 아까 이제 네.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부분을 왜 공당에서 후보 선출해 놓고 단일화를 한다 그래. 그 예는 많잖아요. 노무현 정몽준의 예도 있고 또 우리가 빅텐트에서 이준석 그때는 후보하고 단일화도 할 수 있는 비교할 거고. 대상은 예. 아닙니다. 아니, 노무현과 그게 더 정몽준 큰 비교죠. 후보님이 아니죠. 대선에 알겠습니다. 거기 그 승리한- 얘기는 네. 하시고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거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그러니까 주세요. 계엄에 예. 대한 사과 부분은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예. 그게 광주에 내려가거나 이럴 때에서는 본인의 그런 스탠스를 밝힐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내려갈 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 대선 후보로 됐을 때 여러 토론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의 그 입장을 밝힐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럴 들어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네. 보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뭐 주제 좀 넘어갈게요 이제. 네. 예, 민주당 얘기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시간이. 아, 우리 그리고 거 이제 너무 많이 예,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파기환송심 돼서 많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네. 어제 이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2심 자체를 이제 대선 이후로 해라 이제 네. 그런 고법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우선은 황 의원님 그 거의 축제 분위기세요? 어때요 분위기가? 아니요,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이건 저는 조이대 3차 내란이라고 저는 그 아, 명명 오히려? 조이대 대법관의 3차 내란, 사법의 3차 내란이라고 보는 게 예. 유례 없는 특혜로 가장 광속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그런 사법이 어떻게 보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예. 지금 요번
여기서 지금 여실히 드러낸 게 대법이 선고한 다음 날 고법에서 바로 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15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요. 네. 그다음 통상 우편 송달 절차를 아. 생략하고 초고속 집행관 직접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판부가 되면 그 무죄 판결을 하는 대법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6, 7만 쪽의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 합의체로 직접 상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예. 적법하지 않다고 국민이 들고 일어선 거고 아까 말했지만 그 6만 페이지 로그 기록이나 송달 열람 100만인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민의를 받들어서 이것은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이지 예. 않으면 네, 탄핵 줄여주시고요. 청문회 예. 입법 등 이런 것들을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그제서야 어저께 이제 연기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선거로서 본인들의 주권을 행사해야 될 참정권도 예. 위반한 사례고 전 이것은 굉장히 이 내란 세력 혹은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알겠습니다. 기득권들의 세력들이 여실히 국민들에 의해서 예. 드러나고 있다 어.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민주당의 어떤 대법관 탄핵 뭐 이런 거에 뭐 위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대법관 탄핵 이제는 그 입법, 행정, 사법까지도 장악하려는 예. 그런 부분이고요. 국민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게 바로 독재 국가인 거예요. 한 입법권의 우월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 힘으로 사법하고 행정까지 장악하려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지금 사법 리스크 말씀도 하셨지만 황 의원님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부분이 문제입니까? 문제죠. 왜 그게 내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확한 문제가 세 가지가 2년 6개월 있습니다. 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말씀하셨잖아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문제의 세 대법원의 가지가 판결을 있습니다. 한 부분을 어떻게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네. 통상적인 우리가 프로세스보다 통상적인 빨리 프로세스- 이루어졌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아니죠. 제기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인 프로세스가 프로세스가 그럼 아니라 만약에 무죄가 관례와 나왔으면 아주 규정, 법칙에 엄청 다 훌륭한 남겼- 재판이라고 할 다 거 아니에요. 어겼습니다. 예. 규정과 법칙 관례를 다 깼어요. 지금 그것은 동료 인사의 이거 제 그 발언 판사분들이 시간이에요, 뭐예요? 있으니까. 박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좀 하고 이제 다른 질문 드릴게요. 그럼 네, 끝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우리 부정하고 예. 그다음에 빨랐느냐 늦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부분이잖아요. 아이, 파기환송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예. 어제 연장됐지만 이런 부분이 입법 독재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부분도 민주당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개 드시면 국민들이 바라보고요. 아까 말씀 있잖아요. 예.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아, 그럼 알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 서울고법 재판부 결정 내리고 나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보루다 이렇게 또 대고 환영을 했는데 그 앞서서는 또 그러니까 그 사법 폭거다. 이거 완전 히 이중잣대예요. 아니 이중잣대라고 좀 보여지지 않고요. 국민의 상식선인 게 선거 대통령 선거라는 거 5년에 한 번 오는 소중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기간입니다. 예. 그 기간에만 지금 요거 건 빼놓고 선거가 5건이 예정돼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국민의 선택권과 사법부가 국민의 혹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 버리거나 혹은 우리가 이런 걸 대선 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선거에 마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예. 모두가 그 합리적으로 저는 의심을 하는 거고요. 사법 폭거라는 게 아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낸 게 뭐가 그게 잘못됐냐.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예.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예. 6, 7만 쪽의 열람을 모두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통상 상고심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대법관 4명으로 소부라는 곳에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전원 합의체로 돼야 되는데 이 예. 모든 과정과 절차 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다 생략되고 예.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왔을 때 우리 동료 판사들이 30여 년 동안 법관을 고하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 대법원의 특정 마무리해 사건에서 주시고요.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선고를 했다라고 예. 같은 법원 판사들이 계속 반대하고 알겠습니다. 예. 대법원은 마지막 네. 방 의원 네, 의원 이런 말씀 것들은 좀- 끝하고 끝낼게요. 예, 예. 이런 것들은 대법원은 좀 상고심이고요. 보여야 되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심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확정이라고 보면 판단에 안 대한 되죠. 부분을 그걸 뭐 6만 페이지를 다, 아니, 그거 다 1심 재판 기록을 다 연구관들 봐야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황 의원님, 방 의원님 얘기 좀 그러니까 드릴게요. 예. 아니 뭐 오늘 싸우자고 나온 거 아니, 뭐예요? 방 의원님, 도대체? 방 의원님 마지막 예. 30초만 드리고 끝낼게요. 예, 예. 국민들의 시각을 보자고요.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유리하면 정당한 판결이고 불리하면 내란이고 폭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은 다 권력분리 원칙상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당성 부분은 정당하게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예. 대한 재판까지도
정부당하고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건요. 알겠습니다.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옹호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시간 다 돼가지고 오늘 두 분과 방황 정치 간만에 했는데 시끄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